사랑하는 어머니의 온기가 가득해야 할 집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무덤으로 변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60세 노모가 단 하나뿐인 아들의 손에 의해 숨을 거두고 그 시신이 수개월 동안 방치된 채 잊혀갔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비뚤어진 사랑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와 자신의 쾌락을 위해 그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30대 아들. 이들의 집 문이 닫혀 있던 수개월 동안 그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쓰고 차마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한 남자의 잔인한 행적과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조용한 어느 외곽 도시의 평범한 주택가에서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60세의 김씨 부인은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상이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그녀에게 아들 이 씨는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해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30살이 된 아들이 번듯한 직장을 잡아 가정을 꾸리는 것만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김씨 부인이 평소 아들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으며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끼니는 거르더라도 가장 좋은 고기와 반찬을 준비하던 헌신적인 어머니였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지극한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일까요? 아들 이 씨는 어머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라났고 30이라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이 모자 관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0살의 아들 이 씨가 한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축복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가 만난 여성은 유흥가에서 알게 된 화려한 겉모습의 여성이었으며 도박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여성을 위해 어머니가 평생을 모아온 쌈짓돈과 집안의 재산을 조금씩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행동은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니 김씨 부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들을 올바른 길로 돌려놓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 여성과의 만남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여성은 아들의 인생을 망칠 악연임이 분명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그 여자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제발 정신 차리고 평범하게 살자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여성에게 깊이 빠져버린 아들에게 어머니의 진심 어린 충고는 그저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잔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난폭해졌고 집안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웃들은 가끔씩 들려오는 큰 소리에 또 아들이 속을 썩이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 그것이 끔찍한 비극의 전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아들 이 씨의 태도는 급격히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엄마만 없으면 내가 그 사람과 행복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 여성과 도시로 나가 화려하게 살고 싶다는 망상만이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정성껏 차려준 밥상은 외면당했고 집안의 공기는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60세의 노모는 아들이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것이라 믿으며 매일 밤 기도로 밤을 지새웠지만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괴물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아들을 붙잡고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특히 그날은 아들이 어머니의 노후 자금까지 손을 대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날이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 돈은 네 결혼 자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 마지막 보루다 라고 외치는 어머니의 절규에 아들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아들의 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끝내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슬픔이었을까요? 60년의 세월을 견뎌온 고귀한 생명은 그렇게 가장 믿었던 혈육의 손에 의해 허무하게 꺼져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숨이 멎은 고요한 거실. 30살의 아들 이 씨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깨닫고 공포에 질리기는커녕 소름 끼칠 정도의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의 차가운 몸을 내려다보며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가방을 뒤져 지갑 속에 있던 현금과 은행카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낡은 금반지까지 빼내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어머니는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삶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에 불과했습니다. 이 씨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외부로 옮기다가는 이웃들에게 들킬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그는 끔찍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 어머니가 평소 거처하던 안방에 시신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시신을 방 안으로 옮긴 뒤 냄새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문틈을 테이프로 꼼꼼히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보일러를 끄고 창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던 그 집은 이제 순식간에 서늘한 시신 안치소로 변해버렸습니다. 범행을 마친 아들은 놀랍게도 그날 밤 어머니의 카드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텔레비전을 시청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느꼈을 법한 최소한의 가책조차 그에게는 사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유흥가 여성과 함께 살기 위해 도시로 떠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는 집안에 남아있던 어머니의 귀금속과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모두 가방에 담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방문을 바라보았으나 그 눈빛에는 일말의 후회도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로 올라간 이 씨는 그 여성에게 어머니가 여행을 가셨다거나 유산을 물려받아 독립하게 되었다 등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화려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얻어낸 돈으로 그는 비싼 옷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그 여성과의 환락에 젖어들었습니다. 낮에는 세련된 도시 남자인 척 행동했지만 그의 뒤편에는 고향집 안방에서 홀로 썩어가고 있는 어머니의 시신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유흥을 즐기며 죄책감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김 씨 부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부지런하시던 분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라며 이웃들이 집을 방문해 문을 두드렸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끔 이 씨에게 전화를 거는 이웃도 있었으나 이 씨는 그때마다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지방에 있는 친척 집에서 요양 중이세요. 당분간은 연락이 어려울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어서 이웃들은 감히 의심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거짓말 뒤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고향집을 몰래 방문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풍겨 나올지 모르는 악취를 막기 위해 탈취제를 뿌리고 우편함에 쌓인 고지서들을 치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은 어머니를 다시 마주하는 순간에도 그는 무표정했습니다. 오히려 시신이 부패하며 내뿜는 냄새에 코를 찌푸리며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라는 짜증 섞인 혼잣말을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명절 인사를 문자로 대신 보내거나 급한 연락이 오면 목소리가 안 나와서 문자로만 연락한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30세 청년의 치밀함은 오직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그 파렴치한 사랑을 유지하는 데에만 발휘되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는 자신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조차 잊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성과의 데이트 사진을 SNS에 올리며 웃고 있는 동안 고향집의 어머니는 어두운 방 안에서 차갑게 식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탕진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이 씨가 사랑했던 여성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돈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 씨에게 짜증을 냈고 이 씨는 다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향집으로 내려가 더 팔아치울 것이 없는지 뒤졌습니다. 이미 죽은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장롱 깊숙이 숨겨진 비상금을 찾는 그의 손길은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양심마저 완전히 저버린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냉정하게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자 고요했던 그 집 주변에는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김 씨 부인의 집 앞을 지나던 주민들은 코끝을 찌르는 정체 모를 악취의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처음에는 하수구가 터졌거나 동물의 사체가 마당 어디엔가 방치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냄새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지독해졌고 집 주변에는 평소 보이지 않던 수많은 파리떼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 모여 속닥거렸습니다. 김씨, 댁은 대체 언제 돌아오는 거야? 집안꼴이 이게 뭐람? 주민들의 걱정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불길한 예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씨는 이런 상황을 예상한 듯 가끔씩 야밤을 틈타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이웃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문을 여는 순간 밀려오는 끔찍한 부패취에 구역질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신을 수습하기보다 더 많은 양의 탈취제와 향수를 방 안에 뿌려대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방문을 여는 것조차 거부한 채 거실에서 대충 냄새만 가리는 임시 방편을 취한 뒤 서둘러 도시로 도망치듯 떠나곤 했습니다. 아들에게 그 집은 이제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생활도 점차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어머니에게서 빼앗은 돈은 바닥을 드러냈고 그가 그토록 갈구했던 사랑도 돈이 없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성은 이제 이 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며 다른 돈 많은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배신감에 끌어올랐지만 정작 자신이 어머니에게 저지른 배신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다시 돈이 필요해졌고 이번에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집을 담보로 넘기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인감도장과 서류가 필요했기에 그는 다시 한번 비극의 현장으로 발길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한편 마을의 이장인 박 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부인이 요양을 갔다는 아들의 말을 믿고 기다린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 어떤 친척에게서도 부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을 잔치가 열렸을 때도 평소 빠짐없이 참석하던 김 씨 부인이 연락조차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결심한 듯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이제 어디 계신지 정확히 말해주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 보려 하네. 이 씨는 당황하며 곧 퇴원해서 집으로 모실 거예요. 라고 둘러댔지만 떨리는 목소리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 통화 이후 이 씨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자취방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고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수할까? 아니면 시신을 어디론가 옮겨야 하나? 하지만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시신을 혼자서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집 전체에 불을 질러
모든 흔적을 태워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불이 나면 시신도 잿더미가 될 것이고 어머니가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30대 청년의 머릿속은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잔혹한 계산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그는 휘발유통을 준비해 늦은 밤 다시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 마당에 이미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악취를 견디지 못한 이웃 주민이 집안에 누가 쓰러져 있는 것 같다며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 굳게 잠긴 문을 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경찰이 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는 순간 터져나올 비명소리를 상상하며 차마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마침내 안방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방치된 시신은 이미 뼈가 드러날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고 방 안 가득 찬 습기와 부패한 가스는 현장에 진입한 베테랑 형사들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들이 뿌린 탈취제 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어머니의 옷장 옆에는 그녀가 생전아들을 위해 사두었던 새 옷 한 벌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처참한 대조는 현장에 있던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독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된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찰의 수사망은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강력팀 형사들은 이 씨가 평소 자주 드나들던 도시에 유흥가와 그가 만났던 여성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미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고 이 씨의 얼굴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도망자가 된 이 씨는 며칠 동안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서 빼앗은 돈은 이미 바닥이 났고 배고픔과 심리적 압박감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거리를 지나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온몸을 벌벌 떨며 골목길로 숨어들었습니다. 30세 청년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비루한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며칠 뒤 이 씨는 도시 외곽의 한 저렴한 여인숙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묘한 안도감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취조실에 앉은 이 씨의 태도는 다시 한번 형사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돌아가신 것이고 나는 겁이 나서 신고를 못했을 뿐이다라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어머니의 목 부위에서 외력에 의한 설골골절이 발견되었다는 증거가 제시되자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이 씨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범행 동기는 현장에 있던 형사들조차 귀를 의심케 할 만큼 황당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내 사랑을 방해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30살이나 된 성인이 자신의 연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에 형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씨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울먹였습니다. 그 여자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녀와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엄마가 사사건건 간섭하고 돈줄을 죄었다. 엄마만 없으면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그 사람과 화려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그의 말은 비뚤어진 욕망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를 살해한 직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시신이 방치된 집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잠을 잤던 이유에 대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보다 더 평온함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을 꾸짖는 목소리가 사라진 그 공간에서 그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슬픔이나
공포조차 마비된 사이코패스적인 면모에 조사관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또한 도시로 올라가 그 여성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회상하며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방에서 썩어가던 어머니의 시신보다 자신의 찰나의 쾌락이 더 중요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만났던 여성의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은 이 씨의 일방적인 사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그 남자는 그냥 돈을 잘 쓰는 호구인 줄 알았다.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알았다면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건이라며 이 씨를 비난했습니다. 이 씨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심지어 천륜까지 저버리며 지키려 했던 그 사랑은 결국 돈으로 맺어진 가짜 관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이 씨는 취조실에서 미친 듯이 웃다가 이내 대성통곡을 하는 불안정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씨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은폐 시도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웃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의 말투를 흉내내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방법, 악취를 가리기 위해 주기적으로 향수와 탈취제를 뿌렸던 과정 등을 덤덤하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냄새가 너무 심해져서 불을 지르려고 했었다며 현장에 경찰이 조금만 늦게 도착했다면 증거조차 찾지 못했을 뻔했던 아찔한 상황도 자백했습니다. 형사들은 이 씨가 범행 후 수개월 동안 보여준 대담함과 냉정함에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을 넘어선 철저하게 계산된 폐륜 범죄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부모를 해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잘못된 사랑과 쾌락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청년의 모습에 대중은 경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씨가 극도의 자기중심적 성향과 낮은 공감 능력을 가진 인격장애 상태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학적 진단으로도 그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60세의 어머니가 죽음의 문턱에서 느꼈을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잊혀갔던 그 고독한 시간들은 이제 법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긴장감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 씨는 수의를 입은 채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검사가 공소장을 읽어 내려갈 때도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걸하며 그가 저지른 범죄가 인간의 도리를 완전히 저버린 폐륜적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신을 수개월 동안 방치하면서 그 곁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어머니의 돈으로 유흥을 즐긴 점을 들어 교화의 여지가 없는 잔혹한 범죄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씨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방청객들을 울음바다로 만든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며 발견한 어머니 김 씨 부인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아들 이 씨가 저지른 잘못들에 대한 원망 대신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철없는 자식이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입니다. 라는 글귀들이 공개되자 법정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자신을 윽박지르고 돈을 훔쳐가던 시기에도 어머니는 아들이 힘들어서 저러는 것이니 내가 더 참아야 한다고 적어 내려갔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어머니가 숨지기 며칠 전 아들의 생일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통장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목숨을 앗아갔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새 출발을 위해 몰래 시장일을 늘려가며 비상금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장에는 아들 새 장가 미천이라는 글자가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증거가 제시되자 법정의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아들 이 씨는 그제야 자신이 죽인 것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조건 없이 사랑해준 존재였음을 깨달은 듯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씨가 어린 시절부터 과잉보호 속에 자라나 현실 판단 능력이 부족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그 시신을 물건처럼 방치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랑이라는 명목의 욕망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수단화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씨가 그토록 사랑한다던 여성은 단 한 번도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씨는 그저 잠시 이용하다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했음을 만천에 드러낸 셈입니다. 이 씨는 법정 입구 쪽을 수시로 바라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했지만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인 어머니만이 그를 위해 울어줄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뒤늦게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선고 공판 당일 재판장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제도에 대한 논란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기미를 보였다는 점이 참작되었지만 사실상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형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이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평생을 차가운 감옥 창살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업을 되새기며 살아가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사형이 마땅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법의 심판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확정된 후 아들 이 씨는 교도소의 좁은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밤거리와 그가 탐닉했던 가짜 사랑은 이제 다시는 손에 닿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어머니의 환영을 본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날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고 어떤 날은 목이 졸린 채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이 고통과 회한은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수개월의 추위와 고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김 씨 부인이 평생을 일구어온 그 집은 이제 주인을 잃은 채 폐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서두르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뱉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어머니의 유품들은 유족이 없어 결국 대부분 소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는 순간까지 품고 있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사랑과 그 사랑을 무참히 짓밟은 아들의 잔혹함은 우리 사회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흉터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무너져가는 효의 가치와 물질 만능주의가 낳은 괴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사랑이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됩니다. 아들 이 씨가 주장했던 사랑은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집착이었을 뿐입니다. 반면 아들의 칼날 앞에서도 아들의 장래를 걱정했던 어머니의 사랑은 숭고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헌신과 과잉보호가 때로는 자녀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괴물로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키우지 못하고 자신의 분신으로만 여겼던 어머니의 사랑과 그 사랑을 이용하고 파괴한 아들의 배신은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숙제를 던져줍니다. 이제 사건은 기록 속에 남겨지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비극의 징후들입니다.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혹은 아들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조금이라도 일찍 배웠더라면 이 끔찍한 폐륜 범죄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60. 새 노모의 외로운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 땅에 자신의 부모를 욕망의 제물로 삼는 참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슬프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진실한 소통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사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